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2024년 12월 26일 시장 깨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좀 답답하죠. 오늘도 미국은 연일 상승, 한국은 또 하락. 정말 산타가 납치된 한국인데, 한번 이따가 시장도 말씀드리고, 오늘 일단 미국 시장하고요, 중국의 채권 발행, 그 다음에 브라질 헤아라가 요새 좀 급나가는데 그 부분하고 합성고무 수출 단가가 최고치고요. 팔란티어 시총이 로키드 마틴 제쳤다. 전통 방산이 좀 위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고, 트럼프요 모디 인도도 우리나라 조선에 SOS 쳤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자는 정해져 있다. 뭐 항공 얘기고요. 자동차, 화장품, PSK 홀딩스, 그리고 전자공시로는 하나엔진, 제룡전기, 풍산, 넥스틴, DI, 미코, LS 이런 이제 공시가 있어서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급등했습니다. 뭐 이제 오늘은 쉬었지만 크리스마스 연휴 전에 이브날 급등했고, 주로 대부분 업종이 올랐고요. 산타가 왔죠. 거래는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리는 여전히 높고요. 채권왕 제프리 건들락은 내년 금리 인하는 연준 점도표대로 최대 2회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투자들은 현금을 좀 늘려라. 채권 50, 주식 20. 약간 좀 보수적인 대응해라. 이런 좀 내용을 조언했다고 하는데, 뭐 아랑곳 없이 미국은 좋고, 그 다음에 미국의 장난감 진열대가 텅 비고 있대요. 이거 좋은 거죠. 예, 많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많다는 거 안 팔린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소비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장난감은 필수 소비재는 아니잖아요. 경기에 좀 민감하겠죠. 아이들이 사달라고 하면 사주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유가 안 되면 줄일 수 있는 제품인데 이게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 경기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가 내년에 연간 최대 3조 위안 특별국채 발행한다는 내용이 좀 있었어요. 올해 1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또 내년에 증가할 것 같은데, 왜죠? 이유는 소비 늘리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활용될 전망이고, 부동산 부진, 지방정부 부채, 뭐 내수두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압력을 주고 있는데, 근데 중국이 지금 문제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고령화 인구가 늘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중국의 총 인구도 감소하기 시작을 한 데다가 특히 65세 이상 인구가 이 보시면 맨 밑에 이게 증가하죠. 0에서 14세 인구는 줄고 있어요. 그죠? 예.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사에 이미 들어갔어요. 여기 24년 지금 어젠가 이미 진입했대요, 한국. 근데 중국과 한국의 차이가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고령사회에 언제 진입하냐면요, 1인당 GDP가 많이 올라가서 선진국 되고 이제 좀 성장률이 둔화될 때 진입을 하게 되는데, 중국은 아니에요. $10,000밖에 안 돼요, GDP가. 돈 부자도 아닌 국가인데 벌써 나이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더 심각한 문제죠, 중국.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중국은 저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저축응용. 투자하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이거의 심리가요, 왜 소비를 안 하냐면 오늘보다 내일이 쌀 것 같거든. 물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서 물가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가 목표치가 요거거든요. 중국이 3%인데 계속 여기 머물러 있죠. 이거를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주문을 한 거예요. 내년 물가 올려라. 뭐 하면 돼요? 소비 증가시키고 돈 풀면 돼요. 예. 금리 인하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 부동산 가격 올리고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동안 수출만 했거든요. 저가로 수출하니까 물가 더 낮아지죠. 이걸 좀 줄이겠다는 의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긍정적인 거죠. 어쨌든 중국은 인구가 감소하고, 예, 이미 고령사에 진입을 했고, 예,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까지 갔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디플렉이죠. 예, 물가가 안 오르니까 미중 무역 분쟁 내년이 우려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내수 부양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같다. 이 내용이고, 브라질의 헤아라가 환율이 브라질 채권 투자하시는 분도 꽤 되죠. 워낙 금리를 많이 주니까. 근데 헤아라가 급락해서 투자하신 분들 손실이 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브라질에 투자하면 브라질 통화가 가치가 오르면 좋은데 그 가치가 급락을 했어요. 이유가 너무 재정 적자가 큽니다.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4.6인데
2년 전에 8.5. 그러니까 돈을 엄청 푼 거예요. 예, 돈을 많이 풀면 풀수록 재정 적자 이게 비율이 올라가면 금리가 오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거기에 이제 이런 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요. 미국과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야, 브라질 정부 이거 문제 있는데 너무 돈을 많이 쓴 거 아니야? 저러다 혹시 돈 부족하면 어떡하지? 예, 국가 부도 나면 어떡하지? 이제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이제 줄어들고, 여기에 환투기 세력들이 공격을 해요. 약점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헤아라 가치가 급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중국 수출 비중이 높잖아요. 미국보다.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안 좋으니까 이것도 영향 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헤아라를 감축하겠다. 네, 700억 헤아라 감축을 골자로 하는 재정 계획을 발표했는데,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 할 수 있겠냐, 이런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 또 신흥국 통화 전반적인 투자 심리 약화. 브라질은 그래도 미국에 대한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서 관세 영향은 없어요. 예, 관세 위험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미국에 수출하는 것보다는 수입이 많아요. 그래서 영향은 크지 않고, 중국이 문제인데, 내년에 중국이 만약에 예, 그 내수 부양을 해준다면 이거는 뭐 브라질한테 상당한 호재죠. 그래서 내년 중국 부양책 규모나 중국 경기 회복이 헤아라 가치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를 좀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헤아라 약세는 투기적인 부분이 있대요. 공격을 하니까, 약점을 하니까. 그래서 헤아라의 투기적 매도세를 줄이려면 고강도 재정 긴축을 해야 된다. 그럼 또 성장이 둔화되니까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헤아라 가치, 주가, 부도 위험 지수, 이런 거에 비하면은 헤아라 가치가 훨씬 많이 떨어졌죠. 환투기 세력들이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과도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뭐 브라질이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 나오지만, 뭐 그래서 막 채권 투자하시면 불안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혹시 브라질 채권 갖고 계시면 좀 버티시는 게 낫지 않나. 지금은 조심스럽지만, 왜냐하면 내년에 중국이 부양책을 일단 세게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환투기 세력들도 저걸 모를 리는 없거든요. 브라질이 중국에 수출 많이 하니까. 그런 면에선 또 회복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좀 더 중국 그 부분을 한 번 더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미 지금은 좀 과도하게 더 빠진 부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특징주로는 이제 테슬라가 7% 올랐는데 현대차 때문에 올랐대요. 이유가 있어요. 테슬라 투자들이 현대차로부터 선물 받았대요. 요게 테슬라 슈퍼차저 있죠. 충전. 저 어댑터예요. 저걸 꽂으면 테슬라 여기 슈퍼차저 있죠. 여기서 충전 어떤 차든 할 수 있어요. 근데 GM과 포드는 저걸 유료로 팔아요. 근데 현대차가 내년 1분기에 아이오닉 타시는 분들 대상으로 저거를 무료로 주겠대요. 그럼 저거를 이제 현대차 타는 분들이 테슬라 슈퍼차저 가서 이제 충전하는 거죠. 그럼 테슬라는 수익을 얻겠죠. 네. 그래서 이제 11만 2천 대나 팔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느는 거죠. 이게 미국의 슈퍼차저 이렇게 많이 깔려 있는데, 미국에만 12,000개 이상, 글로벌 6만 개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호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주는 혼조세였고요. 브로드컴은 좋았고 마이크론 빠졌습니다. 팔란티어 또 올랐고, 비트코인 관련주도 급등했고요. 양자 컴퓨터 또 올랐습니다. 아이온큐를 한국 투자분들이 정말 많이 사셨는데 최근에 뭐 오늘 올랐고요. 퍼스트 솔라는 주가 빠졌지만, 한 리서치 쪽에서는 그 올해 좀 저조한 성과를 보였지만 주가 싸다. 내년엔, 그러니까 차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승자가 되지 않겠냐. 약간 긍정적인 내용도 이제 적었다고 합니다. 자, 합성고무의 수출 단가가 계속 오르죠. 금호석의 주가는 안 가요, 근데 어쨌든 11월 톤당 2,188달러. 예, 올해 1월보다 21%. 주가는 왜 역주행할까요? 참 그게 안타까운 상황이고, 대표적인 이제 고무 제품 또 엔비라텍스, 요게 이제 수술용 장갑, 요리용 장갑 이런 데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이제 원료를 만들어서 말레이시아에 이제 수출하고 있는데, 여기도 23년 7월 638달러에서 874달러 상승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천연고무 생산량이 줄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올해 부타디엔 평균 가격이 톤당 1358달러에서 923달러로 이제 원가도 올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가가 오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가동률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미국이 중국산 의료 장갑을 관세를 부과합니다. 올려요.
그럼 말레이시아 걸 쓸 거예요. 말레이시아에 금호석유가 주로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사이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대표 기업은 이제 금호석유랑 LG화학인데 예, 세계 1인데 그게 전혀 주가만 계속 좀 안 좋은 상황이라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이런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긍정적이고요. 팔란티어의 시총이 로키드 마틴을 제쳤다고 합니다. 미국의 방산 카르텔이 붕괴될 위기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팔란티어의 시총 보이세요? 예. 이 세계적인 방산회사 보잉을 제외하더라도 보잉은 뭐 항공기 그 이슈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마어마 오픈 AI, 팔란티어, 안두릴 이런 회사들이 요즘에 잘 나가죠. 무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 드론이 엄청난 역할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리고 트럼프는 아니 일론 머스크는 국방 예산을 깎고 싶어요. F-35 최첨단 전투기를 똥 같은 디자인이라고 비난을 했죠. 예. 무인 무기 쓰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들한텐 힘이 실리는 거죠. 그래서 수십 년간 이게 과점 체제로 유지된 미국 방산 시장에 균열이 생겼다. 뭐냐면 미국이 이제 그 방산 테크 기업 있죠. 1234조 원에 달하는 미 국방 예산을 이제 공략하려고 협력체를 구성해서 이제 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 긴장하는 거죠. 지금 기존 방산업체들이. 팔란티어는 AI로 군사 데이터 분석하고 러시아군 위치 파악해주고 안두릴은 비상장이지만 무인 드론 같은 거, 무인 항공기 만들어. 그거를 또 챗GPT를 이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예, 지형 지물 같은 거. 그래서 대당 1,000억이 넘는 무인 함정을 대체하는 거죠. 이 수억 원밖에 안 해요. 드론이나 무인 함정. 예. 근데 일반적인 함정은 얼마 비쌉니까? 아니, 전투기는 한 대당 1,000억, 군함은 척당 수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로키드 마틴이죠. 이게 똥 같은 디자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똥 같은 디자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비난한 거죠. 1억 달러, 1,000억이 넘고요. 이게 드론입니다. 실드 AI가 만든 무인 드론. 이게 50만 달러밖에 안 해요. AI가 직접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종사를 육성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수년 걸리는 그런 제조도 혁신적으로 단축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방산업체한테는 되게 위협적이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미국 국방부와 뭐 이런 이제 안두릴이 뭐 계약을 체결해서 드론 500달 제작하고 예산을 깎기 위해서요. 예산을 줄여서 가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 미국에서도 국방 예산 깎아버리면 되거든.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갈 거고 그 뒤에 페이팔 출신의 기술 CEO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 대표 주자가 페이팔 마피아의 선두 주자가 바로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 그리고 안두릴 여기 CEO들이 포진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이거 발표했습니다. 정부 민간이 함께 한국 관광의 매력도 높이는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관광시장 활력을 위해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데 요게 핵심이에요. 중국인 단체 관광의 무비자 CMC 요걸 하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훨씬 좋죠. 우리도 이제 중국 갈 때 무비자잖아요. 한시적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 소비죠. 또 중국 사람이 한국에 많이 올 거고 내년에 특히 시진핑 주석 방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또 주목해보자. 요 내용이고 트럼프에 이어서 모디도 K조선에 SOS 쳤다 그럽니다.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 조선소 방문을 했대요. 인도 항만해운수로부 차관과 국영조선사 CEO, 국영선사 CEO가 같이 왔어요. 모디 총리 이후로 10년 만에 온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 모든 종류의 선박이 대규모로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고요. 한국을 찾은 이유는 신규 상선 천척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사활을 걸어서 자국 조선업 육성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다. 이런 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등 모든 종류의 상업용 선박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오션, 삼성중공업도 방문을 했다고 하고요. 현재 인도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인도와 똑같아요. 한국 조선소가 필요해요. 자국 산업 육성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뭐 중국이 요청할 거 아니잖아요. 둘 다 중국과 사이가 안 좋은데. 그래서 미국, 인도의 현재 공통 과제는 해양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특히 인도는 전체 무역 물량의 95%를 해운에 우전하는데 전체 무역의 95%를 해운에. 근데 조선업이 없어요, 거의.
선박 빌리는데 110조 쓰고 있고 2047년에 이대로 가면 500조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조선소 부흥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미국은 해군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한국이 도와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도 우호적이다. 다만 조금 조심하실 건 요새 조선에 너무 좋은 얘기만 많이 나오니까 주가가 매일 올라요. 근데 다만 그 점은 좀 주의하자. 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경계하되 어쨌든 되게 좋은 호재들은 많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보고서 오늘 많지는 않은데요. 승자는 정해져 있다. 최고원 연구원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4년 만에 이제 합병에 성공을 하게 됐고 실제 합병은 26년입니다. 저비용 항공사도 합병을 하겠죠. 그리고 대명 소노그룹은 TA항공과 에어프레미아 지분 매입에 나서면서 두 번째 국적 항공사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이거 키워보겠다는 의지 같아요. 근데 장거리형 이런 대형 항공기를 구매하기 쉽지 않아요. 보잉도 지금 쉽지 않죠. 보잉이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주항공은 M&A보다는 아마 그 저비용 항공사 모델로 계속 집중해서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무리하게 경쟁은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항공산업 안 좋죠. 주변 환경, 비상계엄, 탄핵 정국, 트럼프, 고환율. 그렇지만 내년에 큰 그림을 보자 이런 내용이고 2016년 탄핵 때도 해외여행 수혜는 꾸준히 늘었거든요. 네. 그리고 신생 저비용 항공사가 뭐 몸집 키우겠다 이렇게 하려고 해도요. 보잉이 생산 능력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기나긴 해외 결합 심사도 끝났고 예. EU가 최초 반응은 사실상 허가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예전에. 야, 너네 지금 뭐 하냐? 이거예요. 자기네들한테 피해가 주니까 하지 마.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쨌든 한진그룹이 이건 잘한 거죠. 이제 외교적 수완을 잘 발휘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은 보잉 에어버스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이 또 됐고 예. 그리고 초대형 국적 항공사가 됐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유리하죠. 예. 협상에. 그리고 대한항공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올해 1.7조 원에 시작했지만 현재 2.2조 원까지 이익 추정치가 올라온 거죠. 그리고 대한항공의 연결 영업이익 가장 진한 파란색 선 있죠. 이게 대한항공인데 이익 보이세요? 예. 압도적으로 높고 이게 2조 원대를 유지해요 앞으로. 근데 주가는 안 그러죠. 밸류에이션 제일 낮아요. 낮은 편이고 여기 낮을수록 저평가죠. 주가는 여전히 연초 수준이고 퍼 6배 PER입니다. 피크아웃 걱정에도 4년간 영업이익 2조 원 평균. 장거리 미주노선, 비즈니스 좌석, 화물 사업 요게 세 개가 다 좋은데 요 장거리 미주노선, 비즈니스 좌석, 화물 사업은요 LCC가 하기 어려운 사업이에요. 저비용 항공사. 순차익금도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미래는 좀 밝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동차 환율 10원 오르면 영업이익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10원 오르면. 그래서 9월 대비해서 지금 환율이 10% 올랐고 4분기 평균 환율도 3분기 대비 3% 올랐거든요. 근데 이걸 종합해 보면 현대차가 10원 오르면 환율이 2,800억, 기아는 2,200억 이익이 증가해요. 다만 달러 부채가 좀 있으니까 그건 좀 깎아먹는 요인이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계산하면 25년 평균 확률이 1340원에서 1395원으로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현대차 25년 영업이익이 15.1조 원에서 16.2조가 되고 기아는 13조에서 13.8조 이렇게 되면 합산을 하면 30조 이익이래요. 그러면 영업이익 7% 올라가는 거죠. 근데 물론 환율만 가지고 영업이익 오르는 건 좋은 건 아니죠. 경쟁력이 있어야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얼마나 이제 시장에서 잘 그 시장이 환율만 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다. 이걸 잘 그 시장에 공감을 해줄 필요는 있는데 주가 최근에 안 가는 거 보면 환율로 돈 버는 건 별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낮은 밸류 배당 수익률도 5% 후반에서 6% 나오고요. 총 주주환원 수익률도 8에서 10%로 높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는 뭐 환율 여부를 떠나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 있지 않나. 예, 가치주로 아주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장품 수출이 20% 내외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향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색조 제품 수출 성장률이 일단 2개월 연속 또 강세라는 점도 좀 특징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 APR, 그 메디큐브라는 요 화장품 있죠. 이게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미국 아마존 탑10 안에 랭크되는 한국 브랜드들은 최근에 기초에서는 VT랑 APR 메디큐브 이런 게 상승세고 색조는 클리오랑 에이블 CMC 포함해서 뭐 비비크림,
쿠션 팩트 이런 제품들이 상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목으로는 APR과 VT가 내년 미국형 실적 덕분에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인 것 같고요. 기업에서는 오늘 신영증권의 박상욱 연구원님이 PSK 홀딩스 적어주셨는데, 뭐 아시죠? 이게 HBM 관련주죠. 4분기 이익 좋을 것 같고요. 주요 고객사들이 HBM에 들어가는 리플로우랑 디스컴 장비를 만들어요. 예, 그리고 해외 고객사들이 코어스라고, 코어스는 AI 가속기입니다. 예, 거기에 밑에다 기판 붙이고 HBM 붙이고 GPU 붙여서 만든 거죠. 그걸 이제 하나로 하는 게 TSMC의 COWS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 엔비디아 AI 가속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거기에 HBM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 HBM에 필요한 필수 장비 중에 하나가 두 개가 있어요. 이 첫 번째가 디스컴. 이 뭐냐면, 이 어떤 공정을 하다 보면 강강액이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강강액 옆에 보면 이 찌꺼기가 있거든요. 얘를 없애줘야 돼요. 얘가 있으면 수율이 떨어지겠죠. 이 찌꺼기 제거하는 장비, 이걸 디스컴이라고 그래요. 디스컴이 찌꺼기예요. 스컴이 D가 없앤다, 그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요 칩과 칩 있죠. 아니면 칩과 기판을 붙이죠. 붙일 때 뭘로 붙인다 그랬죠? 숄더볼 가운데. 얘랑 얘를 숄더볼로 붙이는데, 이거 붙일 때 요 숄더볼이 좀 평평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리플로우는 저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 좀 찌그러져 있죠. 이러면 안 돼요. 얘를 좀 평평하게 펴가지고 잘 붙을 수 있게. 그럼 저렇게 펴지면 이렇게 잘 붙게 됩니다. 둘이. 그걸 도와주는 장비예요. 그게 이제 리플로우 장비죠. 근데 이제 접착제를 사용 안 하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죠. 예. PSK 홀딩스는 친환경적인. 근데 내년 말 출시 예정인 HBM4의 TSV, 이제 구멍을 뚫어서 서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게 2048개까지 늘어나면 거기에 잔류한 강강이 그 찌꺼기도 되게 많이 늘어나요. 찌꺼기도 더 많이 없애줄 필요가 있고, 또 대만 업체들은, 근데 지금 TSMC는 주로 대만의 ULVAC라는 데서 장비를 받나 봐요. 디스컴 장비를. 근데 내년부터 TSMC가 자기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위탁을 맡길 거래요. 자기가 하는 사업을. 그러면 저 OSAT가 그럼 위탁 사업 해주는 거죠. 거기는 아마 이온화 할 것 같다. 이온화 하면 ULVAC만 아니라 PSK 홀딩스, 예, 어쨌든 요 디스컴 장비도 아마 쓰지 않겠냐, 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삼성이 많이 납품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HBM 어쨌든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대만에서 수주가 나오는지 요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니까 뭐 지금 낙폭가대로는 괜찮은데 본격적인 상승은 저런 게 확인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제가 소개할 거는 내부자 매수는 이제 지난 24일은 없었고요. 좀 공시만 말씀드릴게요. 하나엔진이 선박용 엔진 공급을 했고요. 이게 하나오션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주 잘하고 있고, 요거는 그 이게 누가 그려줬더라? 구글 챗GPT인가? 구글 제미나인가? 아마 거기서 그려줬어요. 제가, 예, 그려달라고 했고, 재룡전기는 배전 변압기, 예, 요거 미국에 역시 수출을 했습니다. 공급 계약. 풍산이 대구경 탄약류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우리나라 이제 방위사업청에 공급을 하는데 꽤 규모가 크고요. 넥스틴이 요 웨이퍼 검사하는 장비 있죠. 요거 공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57억 정도 되는 규모고 매출 대비로는 6.48%인데 하이닉스인데, 이게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3D 웨이퍼,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있죠. 여기 들어가는 건데, 미국의 세계 1등 기업 KLA보다, 세계적인 회사 KLA보다 먼저 양산했대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낸드 플래시 공정에서 발생하는 웨이퍼의 결함을 얘가 체크해 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KLA보다 먼저 했다는 거. 그래서 SK 하이닉스 평가 끝내고 공급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DI는 이제 번인 열 테스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만들고 나서 웨이퍼가 이게 열을 견디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을 굉장히 뜨겁게 해가지고 얘가 건디는지, 그 상태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검사를 해요. 그걸 이제 버닝 테스트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이번에 또 공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싱 자르기 전에 웨이퍼를 프로브 스테이션에 딱 놓고요, 테스트를 해요. 그 다음에 그거 끝나면 고온과 저온 테스트 한번 더 하고, 수리 테스트를 또 해요. 수리를 한번 해요. 이거 잘못된 거 있으면 수리 한번 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테스트해서 이거 잘 됐는지 최종 점검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 중에 디지털 프론티어가 요 버닝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들을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드밴 테스트 독점을 좀 깨고 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코가 그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 지분을 취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연료전지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예, 지분을 더 늘렸어요. 지분을. 예, 그래서 210억 원의 추가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미코는 아시죠? 세정 코팅하고 예, 반도체 부품 만들고 세라믹 부품 같은 거 만들고 있죠. 예, 그리고 최근에 체외 진단기기 회사도 매각을 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 본딩 장비용 이제 칩과 칩을 붙일 때 열로 하거든요. 열압차. 그때 이제 펄스 히터가 뭐냐면 열을 확 이제 올려주는 장비죠. 예, 그래서 열을 급격하게 올린 다음에 서서히 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칩과 칩을 붙여주는 본딩 장비에 필요한 그 이제 히터 장비 열을 올려주는 그런 장비를 이제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파워 시스템 뭐냐면 요게 그 요런 이제 연료 전지 만드는 회사예요. 예. 그래서 그 산업용 여기 그 산업용 이제 보일러 같은 거 예. 에너지와 환경 사업을 영위하는데 금호석유가 진행하는 탄소 포집 시설 설비 건설을 수주했고 폐기물 자원회수 설비를 또 하고 있고요. 또 HRSG 설비 요게 이제 LNG 발전소에 들어간 설비죠. 선박용 스크러버 선박에 있는 유해 물질을 제거해 주는. 그래서 작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근데 이 회사 지분을 또 추가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파워 시스템 요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예, 요 사업을 하는 회사 지분을 또 추가로 확보했다. 근데 좀 더 자세한 거는 저도 이게 워낙 오래전 내용이고 저도 이제 그 반도체 함께 배우기에 있던 자료를 제가 급하게 좀 캡처해 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미코. 예, 미코 오랜만에 또 공시가 떠가지고 한번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LS는 해저 초고압 케이블 자재 및 용역 예약 계약인데 이게 미국 회사에 예, 이제 미국 그 해저 케이블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케이블을 공급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미 동부 변조소 연결 위한 해저 초고압 케이블 납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이제 주요 공시들도 좀 여러 개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시장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는 사실 좀 환율이 문제인데요. 환율이 이제 원달러 환율 보이시죠?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꺾여야 되는데 저게 정말 너무 올라서 좀 부담이고 그래서 오늘 증시가 눌렸습니다. 미국은 갔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국회 국무총리 뭐 탄핵 이슈도 좀 있고 또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아직도 어수선해요. 안정화가 아직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은 지금 못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다행인 건 외국인이 많이 팔지는 않고 있고 기관이 좀 여전히 방언하고 있는데 뭐 외국인이 안 사면 좀 역부족인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은 오늘 좀 답답하게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이제 섹터로는 뭐 조선주가 뜨거웠어요. 오늘 현대중공업 무려 9%. 조선주 왜 갔는지는 이제 아시죠? 초전도체, 양자암호, 로봇주들도 이제 미국에서 요즘에 로봇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강세를 보였고 조선기자재, 그다음에 통신장비, 여행주 예, 일부 좀 강했고요. 자동차주도 오늘은 만도가 좀 좋았습니다. 기아랑 증권주도 오늘 좀 일부 괜찮았고요. 네. MLCC 관련주는 뭐 강하진 않았네요. 그리고 거의 다 약했고 특히 오늘 이제 그 탄소 나노튜브 관련된 금호석유가 좀 약했고 그리고 CXL 반도체 소부장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인터넷주도 오늘 추가로 좀 빠졌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최근에 강했는데 좀 빠졌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이 안 좋았어요. 근데 PSK 홀딩스 혼자 거의 급등한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 IT는 좋지 않았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오늘 좀 빠졌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좀 빠지면서 끝이 나서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오늘 일단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전자 좀 빠졌고 LG엔솔은 올랐고요. LG엔솔 빠졌고 하이닉스가 좀 올랐고 셀트리온 빠졌고 기아가 좋았습니다. 근데 조선 주가 역시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고 2차 전지는 되게 부진합니다. 하나오션도 좋았고요. 조선밖에 안 보이죠. 오른 거는. 그리고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버텼지만 2차 전지가 안 좋아요. 에코프로빔이 무려 4% 급락.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4%. 2차 전지가 계속 지금
좋지가 않고 엔캠도 급락했고요. 그나마 다시 JYP가 좀 회복됐고, 다만 반도체 소부장은 오늘 안 좋았습니다. 이오테크닉스, ISC 다 동반해서 급락했습니다. 결국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과 2차 전지가 좀 많이 빠졌고, 컴투스도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조금 빠졌고요. 네, 오늘 뭐 코스닥도 좋은 게 없었습니다. 거래대금 많이 나온 것 중에서는 오늘 현대중공업, 하나엔진, 하나오션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조선주죠. 그리고 반면에 DS당석, 전진건설로 굴삭기 관련된 기업들, 그 금양, 그리고 많이 올랐던 SBS, 삼양식품이 오늘 좀 빠졌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음 AI 여기가 많이 올랐고요. 소프트웨어 관련주죠. 그리고 삼천당제약 일부 이제 재료 있거나, 반도체 소부장은 PSK 홀딩스 뭐 거의 혼자 오른 것 같고, 반면 오늘 메디포스트, 가온칩스, 뭐 엔캠, SOS랩, 이오테크닉스, ISC, 반도체 소부장, 자율주행, 뭐 2차 전지 이런 기업들이 안 좋았습니다. 여기 이제 최근에 신고가는 코스닥 기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금 막 이제 3시 반 됐는데 또 오늘 시장은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고요. 예, 제가 동시효과에 지금 설명해가지고 약간 동시효과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주식시장은 예상보다는 더 안 좋게 끝이 났고, 내일은 배당락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좀 일부 기업들 주가는 배당 많이 주는 기업 중에 이번 달 말로 배당이 확정되는, 이제 기준일이 확정되는 기업들은 좀 빠질 텐데, 근데 많은 기업들이 내년 2월에 공시에서 배당 기준일을 확정을 하거든요. 그거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예년보다 배당락 충격은 크지 않겠지만, 내일 오전에 혹시라도 아침에 좀 시장이 좀 빠져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건 매년 이제 배당락 때문에 있는 효과니까, 뭐 그래서 내일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또 연휴 지나고 또 첫날인데 뭐 정말 우울합니다. 우리 한국은 산타가 전혀 없고, 산타가 납치됐죠. 예. 산타가 못 오는데, 예, 빨리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요새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1,500만 명?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주식 인구를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하나의 그냥 자산이 된 것 같아요. 그 인정은 해야 되겠지만, 국내 주식이 참 이게 버림받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튼 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뭐가 됐건 꼭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